영어 말하기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영어 독해나 리스닝의 장점은 뭡니까? 세 가지를 요약해 보시겠죠? 둘 다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영어 독해 책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문법책과 국문책을 보고 있고 영어와 독해에 관련된 책도 보고 있거든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독해책을 잘 보시면 한글이 거의 뭐 50%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여름이 독해책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독해책은 없어요. 여름이 독해를 해야 독해인 거지. 독해책? 그럼 독해 말고 우리 몸이 아파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 열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열이 식혀지나요? 자,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수영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이게 과연 수영이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독해는 영어 독해라는 책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파이어가 돼가지고 이 신경 조직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직접 하시면서 거기에 파이어를 계속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런 독해는 자극이라 말씀드렸고 둘 다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죠. 강의는 하나 제 거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더욱더 그러하죠. 종이가 아니니까 이어폰만 끼면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거죠. 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말하는 듣기 기법으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료가 많다는 거죠. 막 같은 말이긴 합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말이긴 한데 단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에서 하나 바꿀 것은 문법이나 단어 암기나 구문 독해나 이와 같은 방식은 버려야 해요. 문법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이런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연역법이 뭐예요? 답을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시죠? 수학 배울 때 그 방식이 바로 연역법이에요. 이렇게 풀어 알려준 다음에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이게 문법과 똑같은 거예요. 연역법.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알려주고 암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활용해 보는 거. 구문독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역법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 언어는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을 이용해요. 귀납법이 뭐냐?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 같다라는 답을 찾아가는 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을 찾아가는 거. 썸브룰이라고 말하거든요. 손가락 같은 대충 답을 찾아가는 거. 언어는 여기에 속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밖에 없죠.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 나와요. 휴리스틱. 이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정답이 찾기 힘들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언어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언어가 생성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수학은 알죠. 수학 모르면 바보죠. 인수분해 명확하죠. 하는 방법이 명확할 때는 연역법을 사용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귀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귀납법이에요. 수학처럼 배우고 있는 문법이나 구문독해가 왜 틀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휴리스틱의 말이 그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대충 답을 도출해가는 그런 귀납적인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자,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이다. In a simple experiment conducted by Michael Loss, Kathy McFarland, and Parth Fletcher, college students received persuasive messages arguing their importance of frequent toothbrushing. 어떤 단순한 실험을 했대요. 이 세 사람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설득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게 주장하는 건 중요해. 자주 이 닦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After receiving the message, they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toothbrushing. 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꿨겠죠. 이를 닦는 거에 대한. Needless to say, this is not surprising. 뭐 말할 필요 없이
놀랄 것도 없죠.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Here is what was surprising. 놀라웠던 것은 later that same day, in a different situation, the students were asked, How many times have we brushed your teeth in the past 2 weeks? 자, 나중에 같은 날 다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너는 이를 닦니?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닦았어? 라고 하니까 Those who received the message recalled that they brushed their teeth far more frequently than they did students in the conditions. 그렇게 메시지를 받던 사람들은 recall이 뭐야? 다시 불러들인 거죠. 상기하는 거,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를 닦는데 훨씬 더 자주 닦는다. 누구보다? 바로 컨트롤 그룹보다. 컨트롤이란 말은 이제 통제 조건에 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 실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닦는다고 해상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한 10번 닦아요 이렇게 말한 거죠. 보통 사람 다 5번 닦는다고 하는데 The students 결국엔 우리 언어가 지시를 받고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전에 있던 과거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 뇌가 기억을 바꾼다는 거예요. The students were not attempting to deceive the researcher. There was no reason for them to lie. 그래요. 학생들은 속이려고 한 건 시도한 건 아니죠. 연구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건 아니고 그리고 reason, 이유가 없죠. 그들이 lie, 거짓말 이유도 없어요. They were simply using their new attitudes as a heuristic to help them remember. 그들은 단지 그들의 새로운 태도, 그러니까 일을 잘 닦는 게 좋다는 그 태도를 하나의 휴리스틱으로서 이용하면서 그들은 기억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로운 태도, 일을 닦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태도를 하나의 귀납법적인 방식으로서 사용해서 과거를 기억한 거예요. 귀납법이 뭐예요? 이런저런 하다가 결국에 답을 얻는 거잖아. 이 답은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영역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게 좋은 태도면 과거에 나도 이랬을 거야 라고 판단한 거죠. 나도 과연 그랬을 거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In a sense, they needed to believe that they had always behaved in a sensible, reasonable manner, even though they had just now discovered what the reasonable, sensible behavior might be. 어떤 센스, 의미에서 그들은 믿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항상 센스 있고 리즈니블한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라는 그를 믿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센스 있고 분별력 있고 리즌 타당한 방식으로 나는 행동해 왔거든. 항상 이러한 귀납적인 추론하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그들이 just now 단지 지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센서블한 이런 분별력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을 거야 라는 귀납적 추론을 하는 거죠. 과거도 그랬겠지 나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역식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귀납식이에요. 언어 자체가 귀납식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혹시 듣고 있는 분 중에 내가 언제부터 국어를 독해를 읽는 거죠? 국어 리딩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때가 기억나세요? 언제 어느 순간? 기억 안 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자, 국어 좋아요. 리스닝. 엄마 아빠의 말 들리시죠? 국어. 리스닝은 언제 배웠죠?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시죠? 가르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수학처럼 답을 알려주고 답이라는 게 뭐예요? 해석법이죠. 풀이법 알려주고 그리고 반복 훈련했나요? 반복 훈련했어요, 여러분들? 패턴 반복했나요? 패턴 반복?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것이 연역법이라고 했죠. 연역법. 연역법은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수학식 방식이고 근데 언어 자체는 이 연역식이 답이 없어요. 첫 번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처럼 답을 알려주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답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죠. 그 단어 암기, 수학 공식 암기하시잖아요. 그 수학 공식을 암기하면은 쓸모 있죠. 근데 언어에서의 암기는 쓸모가 없어요. 언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귀납적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연역적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어하고 수학을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번역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언어는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느끼는 거, 자극에 가깝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정확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언어는 정확한 건 없습니다. 대충인 거죠. 대충 근사치라 보시면 돼요. 제가 해석했을 때 이 해석과 다른 해석을 다른 강사들이 할 겁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의 해석이고 이건 너의 해석이고 근본은 흐름은 같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심플한 실험이라고 했었겠지만 단순한 해석이라 실험이라고 했었겠지만 누구는 간단한 해석이라고 간단한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심플한 거를 나는 간단해서 저는 단순한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그냥 뭐랄까 조그만 실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언어예요. 수학은 안 돼요. 딱 정해서 저거만 그것만 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네, 오늘 여기까지.